자, 인천 대 창원 창원 대 인천. 무비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생소하실 텐데 도대체 저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는지 우선 한번 오인천 감독님, 그 대한민국 영화 감독이시고요. 이름이 인천이시잖아요. 네, 인천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인천 광역시랑 어떤 관계가 있지 않으신가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 없으신가요? 사신 적도 한 번도 없으셨고? 뭐 촬영 때문에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은 있어. 방문을 하셨죠? 네. 그리고 저도 경상남도 창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의 때문에. 아, 예. 그런데 묘하게도 이름이 오인천, 표창원. 이런 지역명을 또 이름으로 쓰고 있다는 거.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우리가 만났죠, 감독님? 저희가 만나게 된 그 계기는 제가 어떠한 작품을 지금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게도 자문을 해주신 걸 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그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네. 네, 인천 대 창원, 창원 대 인천. 범죄 영화를 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천 감독님은 영화 전문가, 감독님의 시선으로. 저는 범죄 전문가. 그렇다고 제가 범죄를 하는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네. 속세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범죄를 잡는 전문가, 범죄를 분석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서로 다른 시선으로 영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저희가 첫 작품으로 선정한 영화, 어떤 영화입니까? 네.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가 선정한 작품은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작품입니다. 안톤 후쿠아 감독님의 트레이닝 데이라는 영화입니다. 트레이닝 데이.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좀 리스트를 주고받았잖아요. 네. 첫 작품으로 무엇을 할까? 어떤 작품이 가장 좋을까? 그런데 이 작품은 저희 둘이 거의 동시에, 그렇죠? 네. 가장 좋아하기도 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선정했는데, 감독님 입장에서 그렇다면 트레이닝 데이를 선정한 이유, 특별히 무엇일까요? 트레이닝 데이는 이 작품이 잘 알려진 사실로는 이 출연하신 덴젤 워싱턴 배우님께서 이 작품으로 2001년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한 그 명 연기가 돋보이는 작품이면서 LA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하루 동안에 일어나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경찰로서 겪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 상황들을 아주 밀도 높고 다이나믹하고 강렬하게 그려냈기 때문에 예전에 이 작품을 보고 너무 재밌어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영화 감독 입장에서 이 트레이닝 데이라는 다른 감독의 작품을 보시면서 너무 재밌고 너무 감명 깊었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뭔가 좀 특별한 요소가 또 있을까요? 영화적으로? 영화적으로 일단은 일반적으로 어떠한 영화나 스토리에서 루키와 고참 멘토가 나오면은 고참 멘토는 신참 그 어린 분한테, 그러니까 제자한테 길을 열어주는 사수 개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길을 열어주는 개념인데 이 작품은 멘토가 길을 부셔버리는, 길을 없애버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설정 자체의 그 파격성에서 정말 깜짝 놀랐고, 그리고 이 작품이 LA를 배경으로 경찰의 이야기인데 덴젤 워싱턴 배우님이 열어난 그 경찰 반장 알론조라는 캐릭터의 그 배경 음악으로 힙합 갱스터 랩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웨스트 코스트 갱스터 랩이 경찰의 공권력에 저항을 하는 음악이잖아요. 예를 들면 NWA의 더 폴리스라는 거 있어요. F 더 폴리스라든지 이철이 그리고 그 아이스티의 캅킬러 같은 노래가 경찰의 공권력에 저항을 하잖아. 로드니 킹 사건으로 인한 LA 그 정말 안 좋은 폭동의 이유로. 그런데 그러한 경찰에 저항을 하는 음악을 이 경찰 반장의 메인 테마 같은 음악으로 공식적으로 사용을 했다. 그것도 충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영화 중에 로드니 킹 얘기가 살짝 나오잖아요. 그리고 과연 그 이런 로드니 킹 스타일입니까? 하고 이제 에산 호프 신임 경찰이 살짝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배경이 알고 보면 더 재밌는.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안톤 후쿠아 감독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일반인 저 같은 영화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저도 안톤 후쿠아라는 이름은 대단히 낯설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덴젤 워싱턴 배우와 함께 이퀄라이저 시리즈도 찍었고, 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 안톤 후쿠아 감독님이 영화 감독으로 되시기 전에 그 뮤직비디오를 많이 찍었거든요. 그 쿨리오라는 래퍼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뮤직비디오가 일단 유명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의 그 영화 감독으로서의 데뷔작이 그 오우상 감독님의 제작과 주윤발 배우님의 헐리우드 진출작 리플레이스먼트 킬러라는 액션 영화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이미 폭스 배우님의 베이트라는 스릴러를 두 번째 작품 찍고 세 번째 작품으로서 이 트레이닝 데이라는 작품을 연출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이 작품으로 덴젤 워싱턴 배우님과 안톤 후쿠아 감독님을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거, 이 영화. 네, 이 영화를. 아. 근데 처음에는 덴젤 워싱턴 배우님한테 이 트레이닝 데이의 알론조 캐릭터 제안이 왔을 때 네. 되게 망설였대요. 악역이니까.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덴젤 워싱턴 배우님의 그 캐릭터와 이미지가 영화적 이미지가 정의롭고 그렇죠. 그 영우결함의 영웅의 상징이었는데 깨끗하고 도덕적. 완전 생판 나쁜 놈이거든요. 이거. 천하의 나쁜 놈으로 나오는데 이걸 내가 하는 게 맞을까라고 고민했다가 그랬겠네요. 그 선택을 한 게 본인의 커리어의 최고의 선택이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도 수상을 했고 부패한 경찰반장의 그 어쨌든 장르적 액션 스릴러 영화로 나무주연상 수상했다라는 게 이례적이었고 네. 그래서 서로 잘 맞았으니까 이퀄라이저 그 다음에 갔군요. 그렇죠. 이렇게. 그 이퀄라이저가 옛날에 KBS에서 방영을 했던 제목 까먹었다. 뭐죠? 그 KBS에서 방영했던 드라마를 영화화한 거잖아요. 제5의 사나이인가? 제목. 나중에 자막으로 제가 넣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퀄라이저로 만나게 된 거고 네. 덴젤 워싱턴 배우님은 그 전까지는 예. 속편을 절대 출연 안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속편을 출연하게 된 게 이퀄라이저. 예. 그렇군요. 어쨌든 뭐 잘 맞지 않았나 여러 가지 영화적으로도 뭐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데이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찾아보다가 안톤 후쿠아 이렇게 한글로 감독님 이름이 나오길래 일본인 감독인가? 근데 아니더라고요. 예. 예전에는 그 한국에 소개된 안투안 후쿠아라 약간 프랑스 느낌으로 이름을 소개가 되는 어느 순간부터 좀 안톤 후쿠아로 좀 더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럼 제가 더 궁금하게 했는데 네. 왜 LA라는 동네는 범죄가 그렇게 많을까요? 대도시인데. 사실은 LA뿐만 아니라 뉴욕도 엄청나게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시카고도 그렇고 대도시마다 다 그렇지. 디트로이트는 완전 난리고요. 그래요? 예, 다만 유형이 좀 다르죠.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알카포네로부터 시작된 마피아의 어떤 그런 냄새가 풍기고 뉴욕이나 보스턴 같은 이제 이스트 코스트 동부 해안 같은 경우에는 뭐 마약하고 특히 저쪽 그 쿠바라든지 이쪽 중남미 쪽에서 넘어오는 이런 어떤 범죄가 상당히 많죠. LA는 지역의 특성상 서부의 멕시코랑 이제 경계하고 있잖아요. 캘리포니아랑 이쪽 이어지면서 그래서 좀 다민족 다인종 사회가 일찍부터 형성이 됐고 대단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마약 범죄가 그 정도 상당히 많이 창궐을 해오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경찰과 관련된 그 부패나 경찰과 연결된 이제 범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갱단과 마약이 많은 곳일수록 이게 사건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갱단 입장에서도 경찰과 대치하는 이런 사건들도 많지만 부패 경찰이 있어서 서로 조금 주고받으면 협조하면 서로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LA 컨피덴셜이라는 영화에서도 무척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만 LA 지역의 그런 마약 범죄 갱단 그리고 경찰의 부패 이런 게 이제 어우러지면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특히 앞서 감독님 말씀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흑인이나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과 경찰 간의 갈등과 충돌이 상당히 이제 심각했고 로드니 킹 사태가 완전히 그 정점을 이루었다.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죠. LA라는 지역 자체가. 저는 로드니 킹 사태가 났을 때가 저는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그때는 너무 어린 시절이어가지고 그런 해외 외신 뉴스로 그 걸러다 접했을 때는 그 느낌 와닿지 않았는데 사실은 그 엄청 심각했다면서요. 이 로드니 킹 사건 1991년에
발생을 했죠. 1991년에 서태지 와이드 데뷔하기 1년. 그렇죠. 네. 그 당시 이제 로드니 킹은 음주운전 의심을 받고 있어서 경찰관들이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도망갔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워낙에 흑인을 대상으로 한 경찰관들의 폭행이랄까 가혹행위들이 많았기 때문에 흑인들은 웬만하면 도망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백인 경찰 4명이 결국은 검거를 합니다. 그 길가에서 도망쳤으니까 괘씸하잖아요. 이 경찰 곤봉 같은 것으로 마구 이제 구탈합니다. 예, 그런데 마침 그 영상을 지나던 시민이 비디오 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예, 거의 이제 50여 회 이상을 이제 구타하는 모습이 잔혹한 장면이 이제 촬영이 되었는데 이게 이제 지역 방송국에 제보가 되면서 공개가 되고 그동안 이제 이 경찰에 대한 특히 백인 중심 경찰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흑인 사회가 완전히 이제 분노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 사건에 연루된 4명의 경찰관이 결국은 이제 고소당했는데 이 중에 3명이 무죄. 그 중에 1명만 이제 계속해서 다시 검찰이 기소를 한 해 만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참고 폭동이 일어난 거죠. 이제 방화하고 막 때로 달려들어서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이러면서 도시 전체에 폭동이 일어나는 엄청난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로드니 킹 사태이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LA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이 이 경찰의 인종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나중에 그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그 인종과 관련된 편견 이제 레이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거든요. 저 이제 프로파일러잖아요. 근데 프로파일링을 인종을 가지고 하는 흑인이면 범죄자일 거야. 히스패닉이면 범죄자일 거야. 이거 자체를 금지하는 대통령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이어지다가 최근에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된 게 코로나였죠. 팬데믹. 예. 코비드-19,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래서 거리에서 아시아계 사람만 보면 마구 폭행하고 한국인들도 그래서 많이 피해를 입었어요. 아이고. 이것이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시한폭탄 같은 인종적인 차별과 편견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레이닝 데이라는 영화가 그 기획이 되고 제작이 된 게 어쨌든 그러한 90년대 이후에 배경이 좀 어느 정도 좀 작용을 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쓰신 그 데이비드 에이어, 좀 경찰 스릴러 작품을 워낙 잘 그 연출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수어사이드 스쿼드라는 DC 코믹스 작품도 연출을 하신 그 데이비드 에이어 감독님이 이 작품을 그 당시에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실제로 그 LA 뒷골목들을 체험을 해서 그 당시 되게 실감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럼 그런 영향들이 막 이게 다 있는 거겠군요. 네, 사실 이제 영화의 사실성, 얼마나 현실적이냐라는 것이 늘 논쟁의 대상이잖아요. 또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는 그대로 다큐멘터리가 아니니까 하나하나가 모두 사실이다? 이건 아니죠. 하지만 극화시킨 영화적인 비판이고 영화적인 경종이라고 봐야죠.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화적인 상상력과 창작으로서 재미있게 장르적으로 재미있게 즐길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근데 제가 감독님 말씀 드리면서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역시 그 이 영화계에서의 어떤 그 리스펙트, 존중 이게 딱 몸에 배어 있으시다. 네? 왜냐면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에 셜록 홈즈님, 코난 도일님 안 그러거든요. 콜롬보님 뭐 이렇지 않거든요. 셜록 홈즈, 뭐 궤도로 팡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감독님은 안톤 후쿠아 감독님, 덴젤 워싱턴 배우님 딱 그 존중이 완전히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어쨌든 다 큰 의미로 그 지구촌에서 다 같이 어쨌든 그 영화랑 영상의 미디어 매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먼저리에서 열심히 좀 먹고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존중? 어쨌든 너무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으로 트레이닝 데이 영화를 주마간산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보시기에 트레이닝 데이의 관람 추천 포인트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면. 네. 이 트레이닝 데이는 정말 이 경찰 액션 범죄 영화의 진수다.
예, 정말 이쪽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뭐 배우 덴젤 워싱턴이나 에산 호크를 제외하고라도 이 영화의 긴장 스릴, 특히 24시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그냥 영화 전체에 담은 것은 잘 없죠. 참 없죠. 네. 예, 정말 꼭 보셔야 할 영화다라는 추천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의 이유로 쭉 몰입해서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래서 한번 안 보셨다면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 이미 보셨다면 저희 영상 보시고 아, 이렇게 해도 볼 수 있겠구나라고 한 번 더 감상을 해도 좋을 법한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인천 대 창원, 창원 대 인천. 네, 처음 소개해드린 영화 트레이닝 데이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